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으로 휴가를 떠났다. 그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하여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고요함이 있었다. 민박집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집이라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다지 개의치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숲속에서 쉬고 싶었을 뿐이다. 처음엔 분위기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집에 들어섰다. 집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집주인은 우리에게 저녁 때가 되면 불빛을 안 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는데 우리는 그저 오래된 집이니 전력이 약한 탓이라 생각했다.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각자 가져온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작스레 정전이 되었고 집안은 완벽한 어둠에 휩싸였다. 우린 어둠 속에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웃었다. 하지만 곧 누군가가 창밖을 응시하며 이상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봐. 누군가 있어. 모두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짙어 아무것도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긴장했지만 산속이라 조그만 소리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알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그 후 짬에 들지 못한 채 자꾸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뒤척였다. 그날 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황에서 누군가 불분명한 속삭임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놀라웠던 건 친구들 모두 비슷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쯤 되니 다들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확인해 보자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무리 미세한 소리에 불안하더라도 문단속만 잘하면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다. 새벽쯤 찬바람이 집안을 가로질렀고 나는 무심코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그림자를 보았다. 녹화한 영상을 돌려보니 대문 앞에 머리카락이 길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서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집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흔히 귀신이라 부르는 모습이었다. 놀라서 친구들을 깨웠고 우리는 화면을 함께 보았다.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갑작스레 집안의 기온이 떨어지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후다닥 짐을 챙겨 집을 나와 차로 돌아온 우리는 불이 나게 그곳을 벗어났다. 다음 날 민박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곳은 과거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장소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마을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이 썰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가끔씩 이따금씩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아마도 잊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 은퇴한 교사였던 김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자주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 악몽은 항상 똑같은 배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히 비추는 밤, 짙은 안개가 깔린 어느 산길을 김 씨가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 끝에서 항상 창백한 얼굴의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슬픈 눈은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김 씨는 그 여자가 말을 걸지 않음에도 어떤 깊은 슬픔과 원망이 감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매번 악몽 속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는 기묘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여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매일같이 반복되는 악몽에 지친 김 씨는 그 여자가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낸 김 씨는 낮 시간대에 그 악몽의 산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실제로 그와 비슷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혹시나 여자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씨는 깊은 산속에 들어서게 되었고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신비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산길의 깊은 곳에 이르자 김 씨는 마침내 악몽 속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낮고 용도가 불분명한 작은 폐가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붉은 댕기 하나가 문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강렬한 오한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붉은 댕기를 본 순간 마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듯 어떤 진실에 닿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부는 생각보다 더 텅 비고 어두웠습니다. 뭔가에 이끌려 다가간 방 한켠 휘낡은 서랍장 위에는 예전에는 누군가 사랑했던 듯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의 김 씨와 함께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이 예전에 사랑했던 연인이며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더니 귀 속에 부드럽고도 차디찬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 약속을 잊었나요? 저는 아직 여기 머물고 있어요.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는 오래전 그녀와의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살아생전 그녀는 자신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고 김 씨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정작 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창백한 그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악몽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녀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매년 그날이 되면 찾아가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속 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차분히 인사하며 지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산속에는 과거의 아련한 기억과 약속이 간직되어 있다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리고 신비로운 산. 몇 년 전 나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 마을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마을 뒤편으로는 꽤 큰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산은 신비롭고도 아름다웠지만 현지 주민들에게는 이상하게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존재였다. 첫날이 지나고 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주민들은 그 산을 귀신산이라고 부르며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곤 했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길을 잃고 며칠 동안 돌아오지 못하거나 산에 갔다 온 후로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노파의 실종 사건이었다. 노파는 매일같이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지만 어느 날부턴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수색대에 의해 무덤 위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누구의 짓인지 또는 무엇 때문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마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표현할 수 없이 끌리는 기분의 산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잘 닦여든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길을 따라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주위 환경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어둡고 울창해졌으며 그늘 속에서 낮은 기운이 스며왔다. 이상하게도 새들은 이 경계 너머로 지저귀지 않았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듯 정적이 짙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나는 길을 잃고 말았다. 매번 같은 길을 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똑같이 보였다. 해는 점점 산 뒤로 기울고 있었고 나는 서서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때 갑작스레 작은 오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외관상으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녹슨 색을 띠고 있었다. 식량과 물이 떨어져 가던 터라 오두막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가구들과 먼지가 자욱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지만 당장 추위를 피할 곳이 필요했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바깥에서 무언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주변을 맴도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에 숨을 죽이고 있던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파가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노파였다. 하지만 모습은 그때와 조금 달랐다. 눈은 텅 빈 채로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서려 있었다. 마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유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노파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직접 내 머릿속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산은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단다. 누구든 이곳을 오래 지키려 하지 않지.
왜냐하면 나처럼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탓이지. 그녀가 내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그녀가 했던 말들이 혼란스럽게 내 마음을 휘감았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오두막에 바닥에서 깨어났다.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사층로로 이어지는 길만이 내 앞에 남아있었다. 서둘러 산을 내려오며 무언가 엄청난 존재가 내 뒤를 쫓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결국 나는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주민들은 내가 며칠 동안 실종되었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 시간은 단 하루였으나 그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 되어버렸다. 그 이후로도 귀신산은 여전히 마을의 한 구석에 음산하게 남아있었고 나는 다시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다. 산속의 비밀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지만 나는 그저 그곳이 주는 경고를 받아들이며 살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노파의 이야기를 하곤 했고 그녀가 산을 떠나지 못한 영혼으로 남아 다른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어떤 비밀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